자, 이제 10페이지 정보 전송기기. 사실은 정보기기라는 시험은 정보를 어떻게 전송하느냐에 대한 걸 배우는 것으로서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한 장비, 기기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장비를 전송할 때 어떤 원리로 보내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것이 정보기기입니다. 따라서 10페이지 정보 전송기기에서는 우리가 다중화기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다중화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중화기.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 왼쪽에 채널 1, 2, 3, 4라고 해서 채널 1, 2, 3, 4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표시한 거고, 중간에 통신회사에서 목적지 있는 통신회사로 정보를 전송하면 채널 1이 보낸 신호는 이와 같은 전송로를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와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회사의 어떤 장비에 신호가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의 회선의 선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전송하는 것. 따라서 송신 측이라는 것은 보내지는 쪽에서 채널이 여러 개일 때 하나의 회선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다중화기라고 합니다. 다중화기. 이때 다중화기란 말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합니다. 멀티플렉서, 읽을 때 멀티플렉서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도착한 쪽에서는 신호가 도착하는 대로 목적지에 있는 채널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그래서 채널 1, 2, 3로 이와 같이 나눠줄 때 이것을 하나의 통신 회선에서 여러 개로 나눠진다 해서 역다중화기, 이런 말을 씁니다. 또한 영어로 디멀티플렉서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말도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채널이 와서 하나의 채널로 보내준다, 하나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채널 수를 n개다 라고 했을 때 송신 측에서는 여러 개 신호가 들어가서 한 개의 채널로 하나의 전송로를 통해서 보내진다라고 하면 송신 측에 있는 여러 개는 2의 n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하나의 어떤 n채널로 n전송로로 보낸다 해서 송신 측에서는 2의 n은 n이다 라고 표시하면 이것은 다중화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n개의 신호가 들어올 때 2의 n개로 나눠준다 할 때는 우리가 수신 측에서 일어나므로 수신 측은 n은 2의 n이다, 이런 표현도 한다라는 것을 꼭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다중화기가 뭐냐라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 다중화기 교재에 언급한 대로 여러 개의 터미널들이 하나의 통신 회선을 통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장비, 이것을 다중화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화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FDM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TDM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FDM에서 공부하면 우리가 이 FDM이라고 하는 것의 F자는 무슨 뜻이냐? 주파수라는 뜻입니다. F. 앞전에서 주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파수 그러면 역시 신호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거고, 두 번째 TDM에서 T는 시간이라는 뜻의 타임의 약자입니다. 시간. 따라서 위에 FDM은 주파수를 나눠서 전송하는 방법이고, TDM은 시간을 나눠서 보내는 방식이다. 우선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과 시분할 다중화 방식은 의미가 서로 반대적인 성격이 상당히 깊습니다. 따라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여기서는 주파수를 가지고 나눠줌으로 뜻은 하나의 전송을 몇 개의 주파수로 분할하여 전송한다. 이때 주파수란 말 대신에 채널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고, 대역폭
폭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요 세 개의 단어는 같은 의미로 기억했다가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생활할 때 방송국 KBS가 있고 MBC가 있고 SBS 방송국이 있다라고 할 때 각 방송국은 국가에서 각각 해당되는 주파수로 할당해서 방송을 하게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이때 방송국과 방송국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의 신호가 들어올 수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국가에서는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KBS라는 방송의 주파수와 MBC라는 방송, SBS라는 방송국의 주파수에는 반드시 일정한 간격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격을 왜 뒀느냐? 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막기 위해서 뒀다. 이것을 보호대역이다. 이런 말도 하고 영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가드밴드라고 읽습니다. 가드밴드. 따라서 FDM에는 반드시 상호 간섭을 막기 위한 보호대역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옆에서 방송국을 잠깐 예로 들었지만 아날로그 전송에 유리한 아날로그 방송의 적당한 방식을 우리가 FDM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도로 따지면 여기서는 지금 FDM은 아날로그다. 그러면 여기서는 디지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서 몇 개의 대역폭 주파수로 분할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 C분할은 하나의 전송로의 데이터 전송에 시간폭을 나누어 분배한다. 이것도 같이 상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위에서는 아날로그 전송 그랬으니까 이 아래쪽에서는 디지털 전송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날로그가 뭐고 디지털은 뭐냐라는 것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아날로그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도 쓰고 결국 A자를 아날로그의 대표 글자로 쓰고 디지털이다 그러면 여기서 디지털에 역시 D라는 글씨를 또 앞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주파수 분할에서는 아날로그 전송에 사용하니까 주로 이런 파형을 다루고 C분할에서는 디지털 이러한 신호를 주로 다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현재 주파수 분할 방식은 어디에 많이 쓴다? TV에 많이 쓴다. 그러나 이 C분할 방식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이 FDM은 구조가 간단하다. 여기선 구조가 복잡하다. 또 위에 주파수 분할 방식은 속도가 저속이다. 이때 저속이냐 고속이냐의 기준 숫자는 1200이라는 숫자고 이 뒤에 영어가 BAUD라고 표시할 때 읽는 것은 보라고 읽습니다. 보, 1200보. 이것을 우리가 저속이다. 1200보 이하. 그러면 고속이다 라고 하면 1200보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FDM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과 TDM을 서로 비교해 봤는데 우리는 앞으로 공부할 때 TDM에 대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TDM. 자, 그러면 뭐로 나눌 수 있느냐? 동기식이라는 방식과 비동기식이라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여기서 동기식이다 라고 하면 TDM 앞에 S라는 말을 붙이면 동기가 됩니다. synchronose라고 해서 동기. 여기서 A를 붙이면 asynchronose라는 반대, asynchronose의 반대로서 A자를 붙입니다. 따라서 동기식 그러면 STDM, 비동기식 그러면 ATDM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따질 때 두 가지를 따지겠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느냐. 동기식은 블록, 즉 덩어리만큼 데이터를 전송한다. 즉 많이 한꺼번에 보낸다. 비동기식은 한 번에 한 글자씩 전송한다. 이것이 특징이고 이 위에 동기식은 고속 전송이다. 여기서는 저속 전송이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문제를 푸실 때 동기식, 비동기식은 데이터를 어떻게 또 어떤 속도로 보내느냐를 지금 따져봤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지능다중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능다중학이. 이 지능다중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통계적 다중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비동기식 중에 하나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지능다중학이, 통계적 다중학이는 비동기식이다. 자, 특징이 뭐냐? 이 위에 우리가 설명한 것들은 신호가 있건 없건 계속 전송로가 개통이 되어 있는데, 지능다중학이는 실제로 보낼 데이터가 있는 터미널에만 시간폭을 할당한다. 즉 실제로 보낼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시간폭을 할당하지 않아서 전송 효율이 높습니다. 전송 효율이 높다. 또한 각종 제어 기능이 제공된다. 이것이 지능다중학입니다. 꼭 지능다중학이 나올 때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보낼 데이터가 있는 터미널, 실제로 보낼 데이터가 있는 터미널, 이것을 우리가 집중화, 지능다중학이 나올 때 꼭 설명을, 답을 골라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WDM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W라는 말은 wide라는 영어로서 뜻은 넓다라는 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붙여서 광대역 다중학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광대역이라는 것은 그저 넓은 지역으로 다중화, 즉 신호를 보낼 때 필요한 기술이다. WDM. 자, 이상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 전송 기기에 대해서 FDM과 TD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